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강원이 대구를 홈으로 불러들여 3대 0의 완승을 거두면서 리그 5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번 승리를 통해 강원은 최근 6경기 3승 3무의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강원 특유의 유연한 포지셔닝 축구가 위력을 발휘하며 대구를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올 시즌 강원으로 이적한 황문기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강원이 대구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포메이션입니다. 강원은 U22 자원 2명을 동시에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대구는 핵심 선수 세징야가 부상으로 빠지고 돌아온 에드가가 선발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서 강원의 선발 포메이션은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아주 잘 풀렸던 강원의 공격 상황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좌우 윙백이 아주 높게 전진하면서 이들이 사실상 윙어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조재환, 황문기는 밑으로 내려오는데요. 이렇게 수비형 미드필더 한국영을 축으로 그 위에 3명의 선수가 배치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배치된 형태에서 결국 3명의 선수가 공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중 황문기는 단연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우선 강원이 이러한 공격 형태를 만들면서 얻는 이점은 확실했습니다. 전방에서 2-3 형태를 만들어 수비하는 대구를 상대로 완전하게 수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후방에서도 상대보다 한 명 많은 우위를, 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대보다 많은 숫자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중원의 한 명에게는 항상 이렇게 자유로운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 강원은 황문기를 활용한 공격을 만들어갔죠. 황문기는 이 위치에서 자유롭게 공을 잡았을 때 매우 위협적인 선수입니다. 대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황문기를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수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일단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전방의 공격수가 내려와 도왔습니다. 이날 이근호가 특히 부지런히 수비 가담을 해주면서 황문기를 견제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공격수가 깊숙이 내려오면서 자연스레 대구의 강점인 역습의 위력은 반감될 수밖에 없었죠. 또 다른 방법은 센터백이 올라와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후방에 넉넉한 수비 숫자를 갖고 있는 대구는 센터백이 위로 전진하면서 높은 위치에서 동등한 숫자를 만드는데요. 이는 오히려 강원이 원하는 장면이었죠. 대구가 중원에서 같은 숫자를 만든다면 강원은 역으로 미드필더 한 명이 전진하면서 반대로 대구의 위험 지역에서 공격 숫자를 늘리는 전략을 펼칩니다. 첫 골 장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황문기를 막으러 높은 위치까지 올라온 센터백 김우석이 보입니다. 그리고 황문기는 중앙으로 드리블하며 패스할 타이밍을 엿보는데요. 그 사이 김대우가 위로 전진하면서 대구의 센터백과 2대2의 구도를 만들고 황문기의 날카로운 패스는 곧바로 골로 연결되죠. 이 각도에서 한눈에 잘 보이는데요. 김우석은 황문기를 막기 위해 원래 위치해야 하는 포지션을 비워뒀고 강원의 김대우, 박상혁은 대구 센터백 둘과 2대2의 구도를 가져갔습니다. 이런 장면이 연출될 수 있는 건 강원 특유의 유기적인 포지셔닝 축구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강원의 선발 포메이션이나 정해진 포지션이 큰 의미가 없는 이유입니다. 강원의 축구에선 각 구역에서 수적인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유연한 움직임이 보장되어 있는데요. 누가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어디로 가든 수적인 우위를 이어간다는 뚜렷한 기조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빌드업 상황에서 윤석영이 밑에서부터 끌고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윤석영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대구의 윙백을 고정시킬 선수가 없죠. 때문에 그 빈자리를 채우러 조재환의 측면으로 이동합니다. 정승원은 조재환에 묶여서 동선이 제한되는데 이 역할을 윤석영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다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 강원의 축구인 것이죠. 전반 31분 고무열의 투입 이후 강원의 축구 스타일은 더욱 돋보였는데요. 선발 출전한 박상혁은 전방에서 상대 센터백과 싸워주는 역할을 했다면 고무열은 경기장 곳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대구 미드필더 한 명을 끌고 가는 역할을 대신하면서 황문기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측면으로 이동하면 김수범이 최전방으로, 중원으로 도우러 가면 이번엔 김대원이 최전방에 나섭니다. 고무열의 이런 움직임은 병수볼이 추구하는 바를 아주 잘 요약해서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유연한 전술적 배경 속에서 황문기 역시 측면으로 폭넓게 움직였습니다. 황문기가 측면으로 이동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점도 상당했는데요. 지난 시즌 안양에서부터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즐겨했던 황문기는 중원의 압박을 피해 이 위치에서 전방을 바라보고 공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죠. 황문기는 몸이 전방을 향해 열린 상황에서 볼을 소유했을 때 매우 위협적인 선수인데요. 이 때문에 대구의 수비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측면에서 끊임없이 2대2 혹은 2대1의 구도를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대구 수비에 균열을 낼 수 있었죠. 이는 강원이 후방과 중원뿐 아니라 측면 지역에서까지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중원과 측면을 오가며 플레이한 황문기의 활약이 눈에 띌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했죠. 강원과 대구 경기의 세 줄 요약입니다. 후방과 중원에서 수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대형을 만든 강원 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유연한 움직임을 통해 측면에서의 우위도 놓치지 않았다. 그 가운데서 황문기의 활약은 단연 돋보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